미국형 ETF에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부터 또 이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직 ISA 계좌나 뭐 연금저축 계좌 안 만드신 분들은 이거 절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미국이든 어디든 해외에서 국세청에 떼이는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큼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운용 수익이 종전 대비 줄어드는 그쵸. 셈이 돼요. 네. 기재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현재 인지하고 있고 이제 관련 뭐 부처와 그다음 뭐 이제 금융회사와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게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들이 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뭐 그런 이렇게 굵직한 거 대장주들을 뭐 몇 개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부모님이 네. 자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금전이 됐던 네. 아니면 주식이 됐던 네. 무상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상으로 이렇게 이전해 주는 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증여로 보고 증여, 있습니다. 네. 즉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적용에 이제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되는데 네. 자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의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네. 2천만 원을 증여해주고 네. 2천만 원으로 이제 주식을 산다라고 네. 하면 네. 그때에는 이 증여재산 공제를 2천만 원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고를 안 하면 네. 과세당국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제 모르니까 네. 그래도 설사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2천만 원 이내다라고 하더라도 네.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편이 아무래도 조금 낫겠다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가 팔게 되면 절세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쵸. 실제로 해외 주식이나 뭐 이런 주식 투자를 하셔서 이익을 좀 보신 분들이 네. 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서 많이 절세들을 하셨어요. 이게 근데 어떤 논리냐면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내가 만약에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주식이 네. 예를 들어서 2억에 샀어요. 네, 2억에 사서 이게 지금 5억이 된 거예요. 그럼 3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 5억인 시점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네. 그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하면 10년간 2천만 원이 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10년간 6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요. 진짜요? 네, 그러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네. 5억의 주식 가치 5억을 증여받았으니까 네. 이때에는 6억 공제까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겠죠. 증여세 없이 가져와요. 아.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증여받은 배우자가 네. 5억에 받았는데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올라서 한 6억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매도가액이 6억이고 네. 배우자는 취득가액이 원래 2억이었는데 증여 받았잖아요. 그래서 5억으로 네. 받았잖아요. 네. 취득가액이 5억이라서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결국 2억, 이 3억에 대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세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안 돼요? 이게 올해부터 약간 제약이 생깁니다. 어머나. 네. 어떻게? 올해부터는 이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똑같은 상황에서 네. 2억에 취득을 하고 5억인 시점에서 증여를 해줬어요. 네.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받은 배우자가 1년 이내에 6억에 매도하면 네. 그때는 취득가액이 이 5억이 아니라 애시당초 증여자가 처음에 취득했던 2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을 해서 절세 효과를 보고자 하는 분들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1년의 제약이 걸려 있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이 1년 지나서 매도를 한다라는 게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에서는 1억인데 저희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네. 10년이에요, 10년. 그냥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규정이 이제 세법에서는 2월 과세 규정이라고 2월 과세라는 규정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팔아야.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원래 없었는데 올해부터 처음 올해 증여받는 분부터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야 한다. 이게
이런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저도 ISA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형 ETF에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부터 또 이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제가 만들면 자꾸 얘기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배당 소득세를 안 내던 걸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좀 과거를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 종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자산 운용회사 같은 간접 투자 회사를 통해서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배당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종전에는 펀드 회사가 먼저 내고 국세청에서 그 떼인 세금을 이제 14%만큼 보전을 해줬어요. 그럼 납세자분들은 아무런 이제 영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 뭐 ISA 계좌라던가 뭐 연금저축 계좌라던가 이러면 이후에 이제 ISA 만기가 되거나 또 연금 수령할 때에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그리고 ISA가 만기가 되면 9% 세율로 과세되고서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종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펀드 회사에서 미리 납부한 떼인 세금을 국세청에서 보전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보전을 해줄 때에는 14%만큼을 보전을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뭐 만기 시점이나 수령하는 때에 9%, 3%에서 5%만 떼이다 보니까 그 차이 금액만큼 예를 들면 뭐 14%에서 9%를 뺀 만큼 5% ISA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3%에서 5%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9%에서 11%만큼을 그 차이만큼을 결국에는 국세청이 보존해주는 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개정이 되었고 그 시행 시기를 이제 올해부터로 해서 올해부터는 아까 전처럼 배당을 이제 받을 때에 미리 그 납세자분들이 세금을 떼이고 난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를 받고 향후에 이제 뭐 IS 만기가 됐을 때에 그때 수령할 때 이 금액 미리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특히 절세계좌, 뭐 ISA나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나 이런 절세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만약 국내에 투자를 해요. 그럼 국내에 있는 뭐 ETF라던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만기 시점까지 전부 과세 이연이 되거든요. 과세 이연이 되어서 이제 수령하는 시점에서 떼이는 건데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미국이든 어디든 해외에서 국세청에 떼이는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큼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운용 수익이 종전 대비 줄어드는 셈이 돼요. 줄어드는 셈이 되고 또 미리 과세로 떼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외국납부세 공제로 적용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아직 갖춰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에서 이중과세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며칠 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재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현재 인지하고 있고 이제 관련 뭐 부처와 그다음 뭐 이제 금융회사와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과세 우리 연금저축이나 ISA 이런 절세계좌의 이중과세 논란은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ISA 계좌나 뭐 연금저축 계좌 안 만드신 분들은 이거 절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있을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만드는 게 나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의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ISA라던가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그럴 때에 종전 대비 우리가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적어져서 세금이 떼이고 받는 거다 보니까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그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뭐 국내 ETF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뭐 예금에 이제 예금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있기 전과 후에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해외 ETF와 같은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종전과 동일하다. 그만한 이제 절세 효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ETF에 한해서 조금 이제 혜택이 줄어든 부분은 있긴 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절세도 재테크의 기본인 거 다들 아시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수익을 얻은 만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김철종 세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